안녕. 자, 지금 이제 앞에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앞에는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화학식량과 모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 번쯤 보고 기초를 다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강의 또는 기본 개념 강의니까 이걸 잘 습득해야지 2학년 올라가서 또는 겨울방학 때, 2학년 되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다질 수 있어. 이 화학식량과 몰 자체의 성격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신고 가야지. 우리 학원의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 몰 풀 때 제일 희열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 나머진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다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고1인데 지금 약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 노력 없이 나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기를 원하면 안 돼. 내가 왜 3, 4인가요?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했는데 시험 기간 때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없어. 알겠지? 근데 미리 해놓는 거랑 안 해놓는 거랑 차이는 큽니다. 자, 일단 화학식량과 뭐를 할 건데 화학식량,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원자량이 나와. 자, 원자량이 뭐다?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질량수가 뭘까요? 했을 때 통합과학에서 잘 배운 친구들은 자, 여기 C가 있으면 C 안에 원자 핵이 존재하잖아. 이 원자 핵에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양성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의 반발력을 주기 위해서 중성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일반적인 탄소는 그렇게 들어있어.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을 뭐라고 얘기한다? 질량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다른 아이들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자, 여기 체크해야 될 게 단위가 없다. 자, 그래서 기준은 뭐다? 탄소를 기준으로 12로 정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일단 탄소 원자와 다른 원자량의 비교인데 탄소 원자 하나라.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있어. 이제 수소 원자 몇 개라? 12개랑 균형을 이루더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로 계산했죠. 야, 곱하기 1 한 거랑 수소 원자의 질량을 모르잖아. 맞지? H 곱하기 얘 몇 개랑 평형을 이뤘다? 12랑 평형을 이뤘죠. 그러니까 H의 원자량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상대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산을 할게요. 자, 탄소 원자 4개. 자, 그러면 탄소 원자가 12라 했죠. 그리고 곱하기 4 한 거랑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 곱하기 뭐 한 거랑 3개 한 거랑 질량이 서로 같더라. 자, 그래서 산소 원자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16. 자,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 수소는 1. 산소는 원자량이 16.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14. 약입니다, 약. 알겠죠? 자, 요렇게 된다. 됐죠? 원자량 안 어렵지? 자, 원자량을 굳이 사용하는 까닭에 대해서 자, 실제로 이거는 너네들이 이거 하면서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아니야. 원자는 정말 작아. 그래서 한 개의 질량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2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탄소 원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주 불편하므로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으로 사용한다. 됐죠? 여러 가지 원소들의 원자량인데 절대 한 개의 질량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기준을 탄소 12로 잡아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수소는 1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탄소는 12, 질소는 14.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이 기준을 바꿔버리면 나머지 질량들도 다 틀어져.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했던 기준들을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 나트륨, 황. 쌤, 이거 외워야 돼요 하는데 솔직히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요 정도는 알아놓읍시다. 수소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머리도 복잡한데, 그치? 자, 일단 자 여기에서 옆에 보면 주의해 하면서 평균 원자량이 나오지. 자, 근데 평균 원자량은 내가 아까 전에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했는데 실제로 중성자가 8개인 탄소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은 원소지만 뭐가 다르다? 중성자가 달라.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위원소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한 것을 평균 원자량이라 하는데 평균 원자량은 다음 단원에서 다시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분자 뭔지 알지? 그 비금속과 비금속이 무슨 결합해서? 공유 결합을 했잖아, 맞지? 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분자라 하는데 원자들의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의 분자량을 생각하면 물은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산소 원자량이 16이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서 각각 1이라서 물의 분자량은 얼마다? 18이야. 18.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화학식 양이 나오는데 화학식 양은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무수히 많이 결합돼 있어. 그래서 원자량으로 원자 하나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자량을 넣기는 한데 이거는 화학식 양이라고 칭하고 뭐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얘를 분자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사용해.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과 염소의 원자량을 더해서 화학식량 58.5를 만든다. 근데 얘한테 염화 나트륨 같이 이온 결합 물질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분자량이라 하지 않고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실험식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실험식량.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랑 차이가 있지. 얘는 한 개인데 얘는 무수히 많이 결합돼 있잖아. 그래도 쓸 때는 원자량의 합. 이렇게 하면 돼. 옆에 보면 화학식은 분자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야. 그래서 분자식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물질 같은 경우에도 화학식으로 나타내죠. 그러면 화학식량도 분자량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화학식량은 이 분자량도 화학식량이고 원자량도 화학식량인데 분자량과 원자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냥 임의적으로 화학식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익혀두면 돼. 그래서 원자의 질량 아까 전에 요 표에 있는 거 있지. 요런 거 그냥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C6H12O6의 분자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분자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8 18이 아니고 16 자, 16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된다? 180. 요게 포도당의 분자량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Cl이 있어. 자, KCl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서 분자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화학식량이라 하는데 K의 원자량이 39. 자,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량이 35.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74.5. 이게 KCl의 화학식량.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무시무시한 몰이 나오잖아, 맞지? 자, 몰인데, 너네들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가볍게 들어, 알겠죠? 자, 몰은 원자, 분자, 이온, 모든 거에 다 쓸 수 있어, 알겠죠? 매우 작은 입자를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 우리 옆에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필은 12자루가 한 다스야. 자, 계란은 30개가 한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늘은 100개, 마늘 요거 100개가 한 접이라고 얘기를 해. 한 접.
알겠죠? 자, 오징어는 20마리가 한 축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묶음 단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묶어서 파는 거야. 연필도 지금은 한 자루씩 파는데 옛날에 한 다스씩 팔았어. 계란도 계란 하나씩 혹시 사러 갈 때 계란 하나씩 사나요? 요즘에 핵가족이라서 10알씩 이렇게 또는 20알씩 사기는 한데 옛날엔 다 이렇게 한 판 단위로 팔았어. 알겠죠? 요즘 라면 살 때 한 개씩 잘 안 사지. 5개씩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 맞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묶음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자, 매우 작은 입자를 묶어서 하는 것을 묶음 단위라 하는데, 얘들과 다르게 얘는 엄청나게 많이 묶여 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1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보가드로의 수. 됐나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뭐라고 얘기한다? 1몰. 자, 다시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뭐라고 얘기한다? 1몰. 이렇게 됩니다. 1몰. 됐죠? 자, 근데 옆에 가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돼 있어. 아보가드로 수는 아까 전에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죠? 탄소의 원자량이 12야. 맞지? 12. 자, 여기에다가 그램을 한번 붙여봅니다. 그램. 자, 이렇게 그램을 붙이면 12g이 되지. 근데 12g이 탄소 한 개의 질량이 아니야. 알겠지? 탄소 한 개의 질량이 아니라서 실제로 탄소 12g 속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자, 이제 강조합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 12. 거기에 그램을 붙입니다. 12g. 그 속에 탄소의 진짜 수를 살려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아보가드로 수.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몇 초 걸리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 전부 다 거의 글자가 너무 길다, 맞지? 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아보가드로의 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1몰이라고 부른다. 한글로 1몰 아니면 1MOL, 1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어디에서 나왔다? 탄소 12g 속에 진짜 들어있는 탄소의 수를 세알리니까 몇 개가 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1몰에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부르기 귀찮으니까 1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죠? 1몰은 뭐야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알겠지? 자, 물질은 6.02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그건 뭐라고? 1몰이라고. 자, 1몰은 뭐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알겠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다. 됐나요?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옆에 그림. 자, 그림 보면 탄소 얘는 12g이야. 자, 탄소 12g. 자,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됩니다. 알겠죠? 12g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한다고? 1몰이라고 얘기한다. 1몰. 자, 염화나트륨은 자, 염화나트륨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트륨이 23이야. 염소가 35.5야. 자, 두 개 더하면 얼마 된다? 58.5야. 그러면 58.5에 그램 붙이면 염화나트륨이 몇 몰이다? 1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자, 맞춰봐. 염화나트륨 몇 개 들어있을까? NaCl이 몇 개 들어있다? NaCl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황은 원자량이 32야. 30인데 여기다 그램 붙여. 자, 그램 붙이면 이게 몇 몰이 된다? 1몰이 돼. 그러면 이 32g 1몰 속에는 황이 몇 개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구리. 자, 구리는 원자량이 63.5야. 자, 여기다 그램 붙입니다. 그러면 63.5g이 되는데 이게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러면 이 속에
요 안에 구리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자,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쓰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원자 1몰은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원자 2몰 하면은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하는 말인데 너무 길어서 몰이를 한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원자 2몰은 여기에 곱하기 2배 하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얘가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도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도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들 다 더하면 얼마지? 3몰이 되잖아, 맞지? 3몰.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곱하기 3 하면은 이 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자,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1몰. 자, 분자 1몰. 이거는 어떤 물 분자든 무슨 분자든 1몰이면 요런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여기도 분자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알겠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그럼 1몰은 몇 그램이에요? 하면은 아까 전에 화학식량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맞지? 화학식량에 뭐를 붙인 거다? 그램을 붙인 거.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양, 몰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양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물 분자 한번 볼게요. 물 분자. 자, 물이라는 분자가 1몰 있었어. 그러면 물이라는 아이가 몇 개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어. 자, 여기에서 살짝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자, 이 물 안에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다? 2개로 되어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봐봐. 물 분자 한 개에 H2O에 산소 원자 2개랑,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물 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 2몰과 산소 원자 1몰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물 분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끔씩 줄이기도 해. 그러면 수소 원자 12 곱하기 10의 23승계랑 산소 원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는 거야. 분자는 묶어놓은 단위잖아, 그치?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소 원자 1몰, 그 다음에 수소 원자 2몰. 자,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몰 개념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몰과 질량에 대해서 하는데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그램을 붙인 거랑 같아. 1몰의 질량. 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거다. 자,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되고,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 그램을 붙이면 되고,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량에 뭐를 붙이면 된다? 그램을 붙이면 된다. 됐죠? 자, 탄소의 원자량인데 탄소의 원자량은 12잖아. 그러면 탄소 1몰의 질량은 12g. 탄소 1몰은 몇 개 들었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물 분자량이 18이잖아. 그러면 18에다 그램 붙인 18g 속에는 물이 1몰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자, 염화나트륨. 자, 58.5인데 58.5에 그램 붙이면 염화나트륨 1몰의 질량이라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붙어 있는 아이가 6.02 곱하기 10에 몇 개가 들어있다? 23승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몰 질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몰 질량을 들어갈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1번 문제로 갈게요. 자, 넘겨서 자,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원자량을 사용한다. 자, 뭐겠니? O입니다.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뭘로 정하고 12로 정해서 나타낸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래서 1이라는 건 틀렸어. 자,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값이다. 맞는 말입니다.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없어. 단위는 없습니다. 나중에 1몰의 질량 이렇게 물을 때랑 그냥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할 때는 단위가 없어. 자,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하는데 H2잖아.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1 해서 2. 이게 화학식량이다. 단위 붙이면 안 돼. 자, 얘는 12 플러스 1 곱하기 4 해서 메테인의 화학식량은 1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해서 44가 돼. 됐죠? 탄산칼슘인데 칼슘에 여기 다 줍니다. 알겠죠? 자, 40 더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48 얘는 100인가요? 자, 얘는 100이 되겠지. 자, 이렇게 화학식량을 구해낼 수 있어. 이해됐죠? 자,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내가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옆에 보면 6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조금 응용적이야. 자, 물 분자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고 산소가 1개 들어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자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 1몰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물 분자 X몰에는 수소가 몇 X 들었지? 2X 들었고 산소가 X만큼 들어있어. 됐죠? 근데 2X가 얼마다? 1이다. 그럼 X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몰이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분의 1몰. 그러면 물 2분의 1몰이야. 자, 물 2분의 1몰인데 혹시 물의 질량 아나요? 물의 분자량? 물의 분자량은 1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얘가 얼마다? 18이다. 자, 그럼 18에 그램 붙이면 이게 몇 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이야. 근데 얘는 반밖에 안 되지. 2분의 1몰. 그래서 몇 그램이다? 9g이다. 계산하는 건 이제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들이 요거 풀어보고 어떤 것도 풀어봐야 되냐면 뒤에 보시면서 화학식량과 몰 해서 아직까지 지금 요걸 풀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배우고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복습하고 개념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좀 이해가 되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면 돼. 알겠죠?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몰의 개념에 대해서 와닿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는 또 질문을 해주시고. 알겠죠? 자, 수고했어.